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뭘 했었더라? 우리가 스캐터링 프로블럼을 봤을 때 타겟이 있고, 그 스테이트를, 들어오는 인시던트 파티클이 유닛 플럭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캐터가 되는 이 전체 상황에 대한 인시던트 파티클 혹은 들어오는 인시던트 파티클에 대한 웨이브 펑션을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했을 때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썼더니 우리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했더라? 어떤 아이디어를 써서 했더라? 그렇지. 뭐냐면 들어오는 인커밍 웨이브가 플레인 웨이브라고 하면 그 플레인 웨이브를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써보니까 어떻게 쓰냐면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쓴 걸 보니까 인커밍 스페리컬 웨이브랑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보면 우리 피직스를 보면 만약에 포텐셜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는 플레인 웨이브니까 똑같이 우리 바로 그걸 쓸 수 있지만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는 코젤러티에 의해서 인커밍 웨이브들은 전혀 포텐셜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이 아웃고잉 파티클들만이 포텐셜에 영향을 받아서 그 형태가 바뀔지 모르는데 형태가 바뀌어도 우리가 인커밍 플럭스랑 아웃고잉 플럭스가 플럭스가 보존이 되니까 똑같다는 조건을 쓰면 그 아웃고잉 웨이브가 기껏 바뀌어봤자 페이스만 바뀔 거라는 사실에 의해서 가장 제너럴한 웨이브 펑션은 인커밍 웨이브 더하기 아웃고잉 웨이브,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 그 다음에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의 앞에 페이스가 플레인 웨이브에 비해서 페이스가 약간 변했다고 썼더니 우리 그거를 다시 플레인 웨이브 더하기 다른 형태로 플레인 웨이브 더하기 나머지로 썼더니 어떤 형태로 쓸 수 있었냐면 포텐셜이 있는 경우 혹은 없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스캐터링을 다룰 수 있는 웨이브 펑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웨이브 펑션은 인커밍 플레인 웨이브 더하기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로 쓸 수 있다는 게 우리 지난번에 스캐터링을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이 만족해야 될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웨이브 펑션의 형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실로 쓴다는 게 뭐냐면 그럼 웨이브 펑션을 인커밍 웨이브 더하기 아웃고잉 웨이브로 쓰면 우리 그러면 그 웨이브 펑션에 의해서 probability current를 계산할 수 있고 probability current를 계산해 봤더니 인커밍 웨이브에 의한 플럭스 아웃고잉 웨이브에 의한 플럭스 물론 그거에 인터피어런스 텀이 있을 수 있는데 인터피어런스 텀은 적어도 우리가 보는 스캐터링 앵글 세타가 0이 아니면 0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포워드 디렉션의 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다 R이 무한대로 갈 때 어심토틱 폼을 보면 굉장히 빨리 래피드 오실레이션을 해서 우리 두 개의 인터피어런스 텀은 인커밍 웨이브와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의 인터피어런스 텀은 전부 다 0이 돼서 우리 플럭스는 인커밍 웨이브의 플레인 웨이브의 플럭스 더하기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의 플럭스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식으로 쓰면 우리의 플럭스는 세타가 0이 아닐 때 H 바 K 인커밍 웨이브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스페리컬 웨이브니까 다음과 같이 나가는데 R 제곱분의 F 세타의 제곱 물론 F 세타는 각각의 주어진 L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썸으로 쓸 수 있지만 이 양이 뭐냐면 F 요게 서메이션 EL 플러스 1 SL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 FL 세타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우리 이 경우 포텐셜이 없으면 SL이 1이죠. 자, 그래서 F 세타는 포텐셜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냥 0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포텐셜이 없으면
플레인 웨이브가 있으면 그냥 플레인 웨이브가 쑥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F세타라는 거는 어떤 타겟의 포텐셜이 있어야만 넌 제로인 값이 주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웃고잉 플럭스는 반드시 포텐셜이 있어야만 레디얼 방향으로 나가는 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요거에 의해서 가는 플럭스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요거에서 생기는 플럭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컴 웨이브가 들어왔다가 쭉 나가지만 우리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각도 세타인 곳에서 솔리드 앵글 d 오메가로 물론 dA 길이를 r이라고 하면 r 제곱 d 오메가에 해당되는 요 안으로 나가는 엘리먼트를 보고 싶은 건데 우리 이걸 보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서의 플럭스는 요 스피어를 본 다음에 여기서 J R hat dA 요거의 레디얼 방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음 같은 걸 봐야 돼요. 세타가 우리 다음 같은 걸 보면 우리 이거는 물론 아웃고잉 웨이브에서 나간 거 n분의 h 바 k f 세타 스퀘어드 우리 r 제곱분의 1이 있지만 da가 r 제곱 d 오메가이기 때문에 r 제곱분의 1은 서로 캔슬이 되고 r 제곱에 해당되는 건 캔슬이 되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아웃고잉 플럭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던 디퍼런셜 스캐터링의 데피니션은 인커밍 유닛 플럭스 중에 그게 뭐였죠? h 바 k 그 크기만 보면 되니까 m 아웃고잉 플럭스 혹은 d 오메가 안으로 들어오는 입자의 개수 혹은 단위시간당 들어오는 게 플럭스죠. 보통 d 오메가가 돼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특별한 솔리드 앵글 d 오메가로 나가는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다시 말하면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이 시스템의 웨이브 펑션을 인커밍 웨이브랑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로 썼을 때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의 앞에 붙어 있던 코에피시언트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앞에 붙어 있는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시언트만 구할 수 있으면 그거의 절대값에 제곱을 하면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익스프레션을 얻었지만 물론 토탈 크로스 섹션은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모두 적분하면 되죠. 물론 다음과 같은 걸 모든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디테일은 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플럭스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세타가 0이 아닌 걸 본다 그랬죠. 다음과 같이 무식하게 접근하면 세타가 0인 곳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세타가 0일 때를 포함하면 세타가 0인 곳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세타가 0인 곳에서는 과연 F세타가 0이냐 아니냐 우리가 굉장히 찾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대개 세타가 0인 경우에도 이 적분을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타가 0인 경우를 별 신경 쓰지 않고 적분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세타가 0일 때 아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그 문제가 되는 비헤이비어를 보여줘요. 세타가 0일 때 다이버지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토탈 크로스 섹션을 볼 건가 하는 거는 문제마다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어쨌든 다음과 같이 구했으면 그러면 웨이브 펑션을 그 시스템의 스캐터링에 대한 웨이브 펑션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면 물론 어심토틱 폼이죠. F세타만 구하면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구할 수 있네. F세타를 어떻게 구하는데? 그걸 모르죠. 문제는 F세타의 절대값의 제곱은 틀림없이 우리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주는데 이 F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포텐셜이 있으면 포텐셜에 의한 효과를 줄 텐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게 이슈죠. 지금 F세타는 우리 못 구해요 아직. 왜냐하면 포텐셜, 틀림없이 그런 포텐셜이 쿨럼 포텐셜인지 뭐 유카와 포텐셜인지 포텐셜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우리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스캐터링을 기술하는 인커밍 파티클 혹은 인커밍 아웃고잉 파티클 전체 스캐터링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웨이브 펑션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아규먼트는 이 안에 포텐셜이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느냐에 인디펜던트하게 포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F세타는 포텐셜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형태를 그러면 포텐셜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 안에 있는 스캐터링을 했을 때 타겟의 구조를 보겠다는 건데 타겟의 구조를 보겠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그 레졸루션을 점점 높여서 에너지가 점점 커지면 도대체 어떤 그 안에 스트럭처를 볼 수 있느냐 혹은 인터랙션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그 안에 타겟의 구조를 본다고 얘기하지만 다시 말하면 타겟과 인시던트 파티클 사이의 인터랙션이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느냐 하는 거를 다시 말하면 쿨럼 포텐셜 이런 걸 우리가 유카와 포텐셜 이런 걸 알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스캐터링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타겟 파티클과 인시던트 파티클 간의 상호작용이 쿨럼 포텐셜로 주어지는 건지 유카와 포텐셜 형태로 주어질 건지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가 대략 이 타겟의 스트럭처를 볼 수 있는 정도면 우리 못 봐요. 이걸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스캐터링 중에서 들어오는 인시던트 파티클의 에너지가 아주 작은 경우 혹은 인시던트 파티클의 아주 작은 경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진 애텀이 있는데 하이드로진 애텀에서 바인딩 에너지보다 훨씬 작은 에너지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쏘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전자가 원자 핵에서 절대로 벗어나오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그 바인딩 스테이트, 바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하는 아주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들어오는 인시던트 파티클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다시 말하면 하이드로진 애텀의 바인딩 에너지보다 훨씬 커서 그 안에 있는 전자를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하이 에너지 스캐터링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두 가지 경우로 앞으로 스캐터링을 그 중간인 경우도 있지만 중간인 경우는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다루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아주 에너지가 낮은 경우 아주 에너지가 높은 경우 우리 이 두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다음과 같은 F세타 절대값의 제곱이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F세타를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라고도 불러요. 당연히 그게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주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 타겟과 인시던트 파티클의 인터랙션에 따라서 F세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아규먼트는 좀 더 이따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다음과 같은 포멀리즘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포텐셜의 특별한 인터랙션의 특별한 성질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스캐터링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아규먼트를 통해서 F세타, 스캐터링 앰플리튜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얼마나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에너지가 아주 작은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 리밋 혹은 에너지가 아주 큰 하이 에너지 스캐터링 리밋에서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어떤 형태를 띠는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뭘 생각하냐면 F세타를 볼 때 우리 아웃고잉 웨이브가 어디 지웠나? 여기 지웠네. 그 페이스만큼 변한다고 했죠. 아웃고잉 웨이브가 페이스만큼 변한다고 해서 그 페이스를 SL K라고 썼었고, 이게 플럭스가 보존이 된다고 하면 인커밍 플럭스랑 아웃고잉 플럭스랑 똑같아야 된다고 하면 이거의 절대값이 1이어야 된다고 했었죠. 1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로 보면 뭐죠? 페이스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페이스를 쓰자 이거예요. 페이를 쓸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델타 L이 리얼인 경우 2배 E to D 2i 델타 L로, 왜 i 델타 L로 안 쓰고 2i 델타 L로 쓸까요? 마음대로 쓰면 되죠. 어떻게 쓰든 우리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쓸 경우, 그래서 우리 보면 2배 델타 L 혹은 델타 L이 뭘 나타내냐 하면 포텐셜이 없었을 때의 아웃고잉 웨이브에 비해서 포텐셜이 있었을 때 아웃고잉 웨이브의 페이스가 얼만큼 바뀌었냐 하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경우에 이거를 페이스 쉬프트라고 불러요.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L번째 이게 토탈 앵글먼트 컨트롤 L번째 파셜 앰플리튜드, 여러 가지 썸으로 썼으니까 L번째 파셜 앰플리튜드의 페이스 쉬프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보면 F세타를 다시 쓰면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는 전부 다 합한 거였는데 모든 가능한 앵귤러 모멘텀 스테이트를 전부 다 합하는데 앞에 있는 12 플러스 1 노멀리제이션 팩터, 그 다음에 1/2ik 1/2 우리 앞에 1/2ik가 있었죠. 그걸 우리 어떻게 쓸까? k분의 e to d 2배 i 델타 L을 2의 i 델타 L 곱하기 e to d i 델타 L로 쓰면, 그러면은 FL 세타를 어떻게 쓸 수 있나?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썼지? FL이 SLK-1 2ik분의 SL 2i 델타 L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뭐냐면 2배 i 이 ik분의 1 분자에 들어가는 게 SLK-1인데 이게 e to d 2i 델타 L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e to d i 델타 L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e to d i 델타 L, 이건 1인 거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고, 여기다가 PL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요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인 델타 L이니까 우리 이 양은 1/k 서메이션 L이 0부터 무한대까지 12 플러스 1 e to the i 델타 L 사인 델타 L, 물론 요거는 델타 L은 k에 의존하는 함수일 테고 PL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페이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SLK 대신에 e to the 2i 델타 L을 집어넣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보면 조금 아까 우리 디퍼런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이라니까, 그럼 이 형태로 쓰면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되죠.
절대값의 제곱은 혹은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틀림없이 이거 PL 코사인 테타 곱하기 PL 프라임 코사인 테타가 있을 테니까 우리 그냥은 재미없지만 토탈 크로스 섹션을 보면 토탈 크로스 섹션은 PL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오소고넬러티 릴레이션을 이용하면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더블 서메이션이 있지만 틀림없이 싱글 서메이션으로 바뀔 걸 테고 우리 결과를 쓰면 토탈 크로스 섹션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d 오메가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되죠. 절대값의 제곱을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첫 번째 거는 1/k summation L 제로부터 무한대까지는 뭐 우리 다 아니까 생략을 하고 12 플러스 1 e to the I 델타 LK sin 델타 L PL 코사인 테타 에다가 이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곱해야 되죠.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똑같이 쓰면 더미 인덱스는 헷갈리니까 L''으로 바꿔서 쓰면 그 다음에 요거를 이 중에서 앵귤러 인테그랄은 앞에 있는 건 다 앵글의 인디펜던트하고 여기에만 들어가 있죠. PL과 PL''을 오메가에 대해서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우리 노멀리제이션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이걸로 주어지죠. 요런 식을 집어넣으면 4파이 K 스퀘어드 서메이션이 두 개지만 그 중에 한 개는 없앨 수 있고 서메이션 L 저부터 무한대까지 12 플러스 1 12 플러스 프라임 플러스 1이지만 L과 L 프라임이 같고 여기 요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12 플러스 1 이거랑은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은 같으면 없어지고 서로 캔슬이 되는 거니까 남는 거 사인 스퀘어드 델타 L K로 주어지죠. 그래서 토탈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다음과 같이 페이스 쉬프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놀라운 표현이네 라고 하지만 역시 사인 스퀘어 델타 LK가 어떤 인터랙션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아직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가 포텐셜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거를 소위 말하는 다이내미컬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지금 들어온 거는 다이내미컬 인포메이션은 전혀 없이 우리 포뮬레이션만 계속 아까는 SL에서 지금은 델타 L로 F세타에서 델타 L로 이렇게 계속 언노운 파라미터를 바꿔서 표현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같이 점점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피직스 인투이션이 점점 그 과정에서 많아진다는 건 이제 많아지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F세타가 있죠. F세타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죠? 이게 12 플러스 1 이건 다 리얼 넘버고 이건 컴플렉스 넘버죠. 그러면 F세타의 F0 세타가 0인 경우 세타가 0인 경우는 포워드 스캐터링이죠. 포워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는 우리 못 잰다고 했죠. 세타가 0이 아닌 경우만 본다고 했죠. 그렇지만 세타가 0이면 적어도 포워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우리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타가 0이면 코사인 테타가 1이니까 PR1은 항상 1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때 F0는 요거는
코사인 델타 L, I 사인 델타 L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 뭐냐면 이거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요거에 비례하는 것만 쓰면 되죠. I에 비례하는 거 1 over K 2L 플러스 1 사인 스퀘어드 델타 L PL 코사인 테타가 1이죠. PL 1이 1이니까 다음과 같이 쓰고 나서 봤더니 토탈 크로스 섹션과 비례하죠. 그래서 보면 그 비례상수가 뭐냐면 4파이 여기다 이미지너리 파트에다가 4파이 오버 K를 다시 말하면 이미지너리 F0는 K 4파이 토탈 크로스 섹션과 포워드 스캐터링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항상 다음과 같은 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 이 관계를 옵티컬 티어렘이라고 얘기해요. 왜 옵티컬 티어렘이라고 얘기하냐면 옵틱스에서 제일 처음 시작돼서 그래요. 이 성질은 우리가 기술하는 물체가 매터 웨이브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든 사운드 웨이브든 웨이브를 기술하는 것 중에서 웨이브로 우리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술하는 스캐터링이 웨이브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해요. 이건 웨이브 네이처에 의한 식이지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인터랙션에 의한 결과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다이내믹스 하나도 안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인터랙션이 있을 때 다음 같은 걸 만족하냐 우리 이거 하나도 안 썼어요. 이거는 어떤 것이든 웨이브 네이처를 가지면 말이 언급하듯이 옵틱스에서 처음 옵틱스라는 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대한 스캐터링이죠. 거기서 나온 릴레이션이에요. 포워드 스캐터링의 이미지너리 파트는 앰플리튜드 이미지너리 파트는 토탈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양자역학에서도 역시 웨이브 펑션 우리 기술하는 인시던트 스캐터링을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옵티컬 티어렘은 반드시 만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포뮬레이션을 했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냐면 다룬 게 인시던트 파티클이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파티클의 플럭스가 보존되는 경우였어요. 파티클의 플럭스가 보존될 뿐더러 들어오는 인커밍 파티클의 에너지랑 나가는 파티클의 모멘텀의 디렉션은 바뀌지만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죠. 우리 이 경우가 우리가 아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클래시컬 피직스에서 아는 용어를 빌면 일래스틱 스캐터링의 경우예요. 그럼 세상에 어디 일래스틱 스캐터링만 있나? 인일래스틱 스캐터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그럼 에너지가 딴 걸로 바뀌나?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에너지가 딴 걸로 바뀐다고 얘기하면 우리 그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인일래스틱 스캐터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원래 에너지를 가지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앵글로 갈 수 있는 파티클의 플럭스가 인일래스틱 인 컬리전인 경우에는 인커밍 플럭스보다 아웃고잉 플럭스는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는 게 새는 게 있으니까 아웃고잉 플럭스가 더 인커밍 플럭스보다 작아지겠죠. 뭐냐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파티클의 플럭스를 보는 거예요. 일라스틱 스캐터링인 경우에는 들어오는 인커밍 플럭스랑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는 앵글은 다르지만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는 플럭스는 똑같지만 인일라스틱 스캐터링인 경우는 들어오는 파티클의 에너지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는 플럭스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일라스틱 스캐터링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나가는 아웃고잉 플럭스가 똑같은 인커밍 플럭스랑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아웃고잉 플럭스가 줄어드는 경우를 우리가 이닐래스틱 스캐터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체 플럭스는 이렇게 주어진 웨이브 넘버에 대해서 모든 웨이브 넘버에 대해서 다 합하면 그 상관이 없고 플럭스는 전부 다 보존이 되겠지만 우리 주어진 웨이브 넘버에 대해서 들어온 게 플럭스가 줄어드는 경우죠. 플럭스가 줄어드는 건 우리 그럼 어떻게 포뮬레이트를 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일라스틱 스캐터링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우리 파티클의 웨이브를 인커밍 웨이브랑 플레인 웨이브에서 인커밍 웨이브랑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로 썼는데 포텐셜이 있으면 플레인 웨이브에 비해서 아웃고잉 웨이브의 앞에 아웃고잉 웨이브가 영향을 받을 텐데 플럭스가 컨서브 되니까 그 앞에 붙어 있는 아무리 영향을 끼쳐봤자 페이스로만 주어진다고 했었죠. 근데 플럭스의 크기도 변화가 있으면 아까 말한 SLK라고 했던 양이 아웃고잉 스페리컬 웨이브에 변화했던 양이 페이스뿐만 아니라 크기도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다만 그 크기가 변하는 게 더 늘어날 수는 없고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라스틱 스캐터링을 다뤘는데 우리 그럼 이닐라스틱 스캐터링을 다루는 방법은 우리가 뭐냐면 인커밍 웨이브랑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플럭스가 변화한다고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걸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라스틱 스캐터링에서 SLK를 어떻게 썼냐면 e to the 2i 델타 LK 라고 썼지만 이 앞에 에타 LK 에타 L이랑 델타 L은 전부 다 리얼 넘버고 에타 L이 0과 1 사이라고 하면 되죠. 에타 L이 물론 1이면 일라스틱 스캐터링에 해당되는 양이고 에타 L이 주어진 L에 대해서 에타 L이 0이면 아웃고잉 웨이브가 하나도 없으면 토탈 업소프션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일라스틱 스캐터링을 한다는 걸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파티클들의 플럭스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다음과 같은 크로스 섹션을 계산하는 거를 전부 다 요걸 집어넣어서 다시 포뮬레이션을 하면 돼요. 다시 포뮬레이션을 하면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우리가 처음에 파셜 웨이브부터 시작했으니까 Fθ를 구하는데 Fθ는 각각 주어진 L 값에 대한 파셜 웨이브로 쓸 수 있는데 그 파셜 웨이브가 FLK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이 정의했던 양이죠. 우리 뭐 비례상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정의한 걸로 우리 다시 우리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물론 이걸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느냐면 전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한 언노운 파라미터를 다른 언노운 파라미터로 바꾼 것 뿐이에요. 2배 RK 이거는 여기 있는 거를 코사인 2배 델타 L 플러스 I 사인 2배 델타 L로 쓰면 그 다음에 요거의 리얼 파트는 요거의 밑에가 I가 있으니까 요거의 이미지너리 파트가 리얼 파트가 될 테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사인 에타 L 사인 2배 델타 L에 I가 있는데 I가 빼서 2K 요거의 리얼 파트는 플러스 1 over 2K 밑에 있는 게 I가 올라오면 1 마이너스 에타 L 코사인 2 델타 L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닐레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있는 경우,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플럭스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경우죠. 안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일반적인 경우니까 다음과 같은 SL을 다음과 같이 파라메트라이즈 할 때는 뭐냐면 이 컨트리뷰션 중에 다음과 같은 스캐터링 앰플리튜드 중에 일레스틱 스캐터링에 컨트리뷰트 하는 게 있고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에 컨트리뷰트 하는 게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의 데피니션을 보면 돼요.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의 데피니션은 주어진 솔리드 앵글로 파티클이 나오는 플럭스가 있는데 그 인커밍 플럭스 중에 글로 얼만큼 플럭스가 나오느냐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었죠. 일레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주어진 앵글로 처음에 에너지랑 같은 에너지를 가진 게 D오메가로 나가는 입자가 몇 개 있느냐를 보는 게 일레스틱 스캐터링이죠.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나? 주어진 인커밍 플럭스 중에서 빠져나간 플럭스가 얼마냐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은 빠져나간 플럭스를 인커밍 플럭스로 나오는 양이고, 일레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간 플럭스를 토탈 인커밍 플럭스로 나누는 양이에요. 우리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탈 일레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우리 아까 4파이 서메이션 L 2L 플러스 1, 우리 이 형태가 왜 나왔는지는 우리 알아요. 아까 절대값을 제곱을 했을 때 PL 코사인 테타, PL 프라임 코사인 테타가 있었을 때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적분하면 4파이 나누기 2L 플러스 1 델타 L, L 프라임이 있어서 4파이 2L 플러스 1이 두 개인데 분모에 1 플러스 1이 있어서 한 개가 캔슬해서 여기 남고 나머지를 우리가 FL 세타라고 했었죠. FLK 이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요 노테이션 쓰면 F 세타가 우리 어떻게 되더라? 서메이션 L이 0 무한대까지 2L 플러스 1 이게 S LK 마이너스 1이었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FL로 써야죠. FLK 그 다음에 PL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쓰는 FL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4파이 서메이션 L이 12 플러스 1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은 어떻게 하죠? 리얼 파트의 제곱 더하기 이미지너리 파트의 제곱이죠. 1 over 4K, 1 over 4K 스퀘어드. 이거의 제곱에다가 이거의 제곱을 더하면 1 마이너스 2배 에타 L 코사인 2 델타 L 에타 L 제곱 사인 제곱 2 델타 L 에타 L 제곱 코사인 제곱 2 델타 L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더하면 1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일러스틱 크로스 섹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뭐 놀랍지도 않지만 다음 같은 걸 보면 우리 아까 에타 L은 0과 1 사이라 그랬죠. 에타 L이 1이면 토탈리 인일레스틱 토탈 뭐라 그랬더라? 일레스틱 크로스 섹션이죠. 에타 L이 0이면 1이면 1이면 2배 에타 L이 1이면 일레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인데 그때는 2배 1 마이너스 코사인 2 델타 L
이게 얼마더라? 사인 스퀘어 델타 L이죠. 그죠? 그 사인 스퀘어 델타 L이면 우리 아까 투 파이 저게 이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코스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코사인 2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스퀘어 세타인가? 이게 맞나? 그러면 이게 코사인 이게 맞나? 내가 뭐 잘못 썼나? 이게 사인인가? 아닌데 왜 이게 자꾸 헷갈리지? 오랫동안 안 쓰니까 녹이 슬었나? 코사인 2세타가 어떻게 되죠? 사인으로 쓰면 코사인 스퀘어 세타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 세타니까 1 마이너스 2배 사인 스퀘어 세타인가?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쓰면 2배 1 마이너스 2배 사인 스퀘어 세타네. 사인 스퀘어 델타 L. 그러니까 4배 사인 스퀘어 델타 L이니까 앞에 4시 없어지면 그게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일라스틱 크로스 섹션이 나온다는 일라스틱 에타일이 1인 경우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일라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에 해당되는 게 나오지만, 그럼 에타일이 0이면 나오는 플럭스가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근데 있죠. 토탈 업섭션, 이건 0이에요. 토탈 업섭션이 있어도 일라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있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면 우리 그 문제를 좀 이따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 우리 마저 구했으니 이번엔 그러면 인일라스틱 크로스 섹션은 어떻게 디파인을 할 거냐? 그럼 인일라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옵티컬 세어렘이 성립하나?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인일라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어떻게 보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인커밍 플럭스에서 얼마큼 잃어버렸나를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의 일라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의 아이디어는 주어진 걸로 주어진 솔리드된 걸로 얼만큼 플럭스가 왔냐를 보면, 인일라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주어진 솔리드된 걸로 얼만큼 플럭스를 잃어버렸냐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럼 지금 인커밍 웨이브가 어떻게 주어졌더라 아까? I over 2K R분의 e to the 마이너스 IKR PL 코사인 테타. 이게 인커밍 웨이브죠. 아웃고잉 웨이브는 I over 2K R분의 e to the IKR SL K PL 코사인 테타 했었죠. 우리 처음에 플레인 웨이브에서 처음에 아웃고잉 웨이브의 페이스를 바꿨었던 인커밍 웨이브랑 아웃고잉 웨이브죠. 인커밍 웨이브의 플럭스를 보고 아웃고잉 웨이브의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하기 어렵지. 그렇지만 우리 요게 파이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우리 요 양은 뭘로 쓸 수 있냐면 스퀘어 루트 4파이 YL0
스페리컬 하모닉스랑은 다음과 같은 노멀리제이션의 차이가 있고, 우리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플럭스는 인커밍 플럭스를 먼저 계산해 보면 되죠. 인커밍 플럭스는 이거 4파이 스퀘어 루트 4파이겠습니다. 4파이. 우리가 뭘 계산하냐면 지금 요게 psi 인커밍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냐면 hbar over 2im psi in psi 마이너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보면 4파이 요거의 컴플렉스, 요거 앞에 있는 건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마이너스 i over 2k r분의 2 to the ikr. 오케이. yl0 스타. 이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ik r에 대해서 미분하면 r분의 2 to the 마이너스 ikr. 물론 요걸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걸 지금 저거 쓴 건 요걸 미분한 거죠. 이걸 미분한 것도 쓸 수 있죠. 근데 이걸 미분하면 r 제곱분의 1이죠. r 제곱분의 1은 r분의 1에 비해서 r이 무한대로 갈 때 훨씬 더 무시할 수 있으니까 분모를 미분한 건 무시하고 쓴 거예요. 그리고 yl0 hbar over 2im 요거에 이미지너리 파트를 계산하면 플러스 2배가 될 테니까 요거랑 2배. 그 다음에 플럭스는 R 방향이니까 R 제곱 DA D 오메가 DA니까 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다 계산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 하나, 둘, 셋. 이게 팩터가 2im이니까 2im 하나, 둘,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i over 2k가 빠진 것 같죠. 여기 어디지? 여기 i over 2k가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 분자는 마이너스 1, 요 i랑 캔슬이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분의 1 h바, 요건 다 캔슬이 되고 r제곱이랑 2가 4파이는 그대로 있고 k제곱이 있는데 k제곱 써야지. 2k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k가 하나 남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원점에서 봤을 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럼 아웃고잉 플럭스는 이게 인커밍 플럭스고, 아웃고잉 플럭스는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돼요.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다른 건 다 똑같고 요거는 K에만 의존하니까 플럭스를 계산할 때 데리버티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테고, 여기 있는 I 이것도 다 똑같고 다른 건 여기 IK 대신에 마이너스 IK 대신에 IK가 있으니까 여기서 부호만 바꿔주면 되고 여기 SLK의 제곱을 더 쓰면 될 거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H바 K, 왜냐하면 여기 부호 마이너스는 요걸 미분했을 때 나온 거니까 쓰면 SL의 절대값의 제곱
2파이 4K 제곱. 이게 지금 가장 일반적인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은 SL이 에타 L 곱하기 2to the 2i 델타 L이면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페이스는 없어지고 이게 바로 에타 L의 제곱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요게 outgoing flux 따라서 lost flux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을 보기 위한 lost flux는 들어온 거 중에 나간 걸 빼면 되죠. H 바 K M pi over K squared 1 minus eta L squared K. 따라서 이걸 incoming flux로 나눠주면 이닐레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나오죠. 물론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는 뭐냐면 YL0 D오메가 빠졌네. D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한 걸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게 플럭스라는 게 D오메가로 나간 게 전체로 나간 플럭스를 보면 D오메가를 적분하면 YL 스타랑 YL0는 적분하면 1이죠. 우리 노멀라이즈를 시켜도록 했으니까. 보면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은 토탈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은 솔리드 앵글에서 전부 다 적분한 거 pi over k squared L 2L 플러스 1 1 마이너스 에타 L squared K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요건 주어진 퀀텀 넘버 L에 대해서 그런 거고, 우리 토탈인 거는 우리 앞에 붙은 팩터가 다 있었죠. 2L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 플럭스에 대한 걸 보는 거. 우리 다음과 주어진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닐레스틱 스캐터링이 있을 때의 토탈 크로스 섹션은 뭐냐? 당연히 플럭스의 관점에서 보면 일레스틱 스캐터링 더하기 토탈 이닐레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합하면 되겠죠. 왜?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간 플럭스가 빠진 거 다 더한 거죠. 우리 두 개를 더하면 이것도 조금 예쁘게 쓰면 4끼리 캔슬이 되고 파이 오버 K 스퀘어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에타 L의 제곱을 더하면 이거 없어지고 1 마이너스 요거만 남으니까 뭐가 되냐면 어디 갔어? 이거 쓰면 되는 거죠. 이거는 두 개를 더하면 2파이 over K squared summation L 2L 플러스 1. 왜냐하면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에타 L의 제곱을 더하면 에타 L의 제곱은 없어지고 2 마이너스 2 에타 L이니까 2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에타 L 코사인 2 델타 L. 토탈 크로스 섹션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반면에 이미지너리 F0는 옵티컬 테레를 보려고 하면 서메이션 L 2L 플러스 1에 이미지너리 FL 0인데 여기 FL 0면 테타가 0인 경우 우리 얼마냐면
요거 이미지너리 파트니까 요거죠. 요거를 쓰면 되니까 summation L 12 플러스 1 마이너스 에타 L 코사인 2배 델타 L 나누기 2K 라고 쓰고 봤더니 토탈 크로스 섹션이랑 비례하죠. 자, 비례 상수가 얼마냐면 여기다가 4파이 나누기 K죠. 아니, 거꾸로 써야지. K 오버 4파이. 맞지? 여기다가 K 오버 4파이를 해야 K 오버 4파이? 잠깐만 있습니다. 이게 관계식이 어떻게 되나? 2K가 주어져 있고 이거를 여기다가 저기다가 K를 곱하고 4파이로 나눠줘야 되죠. 오케이, 맞죠? 시그마. 역시 이닐래스틱 스캐터링인 경우에도 뭐냐면 옵티컬 티어렘은 성립해요. 그러니까 일래스틱 스캐터링이든 이닐래스틱 스캐터링이든 옵티컬 티어렘은 항상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슈는 뭐냐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이닐래스틱 스캐터링인 경우 우리 특별히 토탈 이닐래스틱 스캐터링인 경우 언제가 토탈 이닐래스틱 스캐터링이냐면 전부가 흡수된 경우 에타 1이 0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런데도 우리 조금 아까 퍼즐이었다는 건 뭐냐면 토탈 일래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얼마야? 일래스틱 크로스 섹션은 어디 갔지? 이닐래스틱만 있네. 위에다 쓴 게 밑으로 간다고 어디 가지 않죠. 가만히 있어보자. 일라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내 걸 봐야지. 왜 지웠나? 일라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에타 L이 0인 경우에는 파이 오버 K 스퀘어드 서메이션 L 에타 L이 0인 경우지. 이 경우는 12 플러스 1 이닐래스틱 크로스 섹션은 에타 L이 0인 경우니까 똑같네. 토탈 업소프션이 일어난 경우 토탈 이닐래스틱 스캐터링인 경우에는 일래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과 이닐래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똑같아요. 토탈 업소프션이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죠? 토탈 업소프션이 일어났다는 건 들어온 게 전부 다 흡수된 거니까 우리 보면 블랙 디스크가 그래요. 들어오는 웨이브를 전부 다 흡수하는 경우가 그렇죠. 들어오는 웨이브 그걸 전부 다 흡수하는데 이게 L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다 한다는 거는 전부 다 꽉 막혀 있다는 뜻이고 우리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타겟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A인 다음 같은 곳에 인커밍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오면 적어도 여기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토탈리 업소프션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 모든 L에 대해서 업소프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 A까지 뜨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는 게 K면 어떻게 되나? 여기까지 들어오면 L이 앵귤러메터. 요 끝에 들어오는 경우가 앵귤러메터면 어떻게 되냐면 R 크로스 P니까 H 바 K A. 이게 앵귤러메텀이죠. 이게 대략 LH 바 정도가 될 때가 맨 끝에 해당되는 거니까
L이 대략 KA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이거를 캐피탈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L까지로 바꾼 거예요. 요 안에 들어오는 것만 전부 업소브가 되고 바깥에 들어가는 건 그냥 있죠. 다음 같은 토탈 업소옵션이라 에타 L이 0이라는 거는 요 안에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없어지는데 다 그렇지 않고 요 특별한 블랙 디스크처럼 요 주어진 A라는 레디어스가 안에 있으면 저렇게 된다고 보면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돼. 이건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L 플러스 1 더하기 L인데 우리 L제곱을 L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면 L제곱이 L보다 훨씬 크다고 하면 이게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대략 파이 L제곱 나누기 K제곱 업소옵션에 해당되는 크로스 섹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 L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역학 시간에 토탈 업소옵션 블랙 디스크가 앞에 이렇게 반지름이 A인 이런 디스크가 있어서 여기 들어오는 건 전부 다 달라붙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그냥 지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인일래스틱 크로스 섹션은 파이 A 제곱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계산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 같은 아이디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토탈 크로스 섹션을 계산하면 파이 A 제곱의 2배예요. 양자역학뿐만 아니라 옵틱스에서도 그래요. 옵틱스에서도 이 앞에 블랙 디스크를 놓으면 이 뒤에서의 크로스 섹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죠. 입자인 경우는 파이 A 제곱밖에 안 나오지만 파동인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 그럼 뒤에 업서브가 되죠. 들어오는 요거는 업서브가 돼서 파동이 직진한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건 계속 파동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샤프한 엣지를 통과하면 웨이브는 디프렉션이 있죠. 이렇게 디프렉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없는 리전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고 오랜 여기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보면 계속 플레인 웨이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은 사이즈의 블랙 디스크가 있지만 아주 멀리서 본다는 건 A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죠. A를 0으로 보내는 극한에서 이걸 보면 요 사이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멀리서 보면 플레인 웨이브가 그냥 쑥 지나가는 걸로 보이죠. 그죠? 근데 틀림없이 여기 업소옵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업소옵션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도 멀리 지나면 플레인 웨이브로 보이려면 다음 같은 것에서 디프렉트 된 웨이브들이 업소브 된 만큼을 꼭 메꿔줘야 돼요. 메꿔줘야만 이 뒤에서 다시 플레인 웨이브로 나온 플럭스가 있죠. 그래서 업소옵션이 된 크로스 섹션과 플럭스랑 디프렉션에 의해서 생기는 크로스 섹션이 틀림없이 두 개가 더해져서 원래 플레인 웨이브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형태로 주어지려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소리. 이거는 꼭 양자역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옵틱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옵틱스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는 우리 똑같은 웨이브를 우리 관측을 해야 되니까 우리 다음 같은 형태에서 우리 뭐냐면 왜 토탈 업소옵션이 있는데도 일래스틱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non-zero인가를 우리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아규먼트가 되죠. 오케이. 지금까지 한 건 다이내믹스가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크로스 섹션들 사이의 관계, 옵티컬 티어렘이나 혹은 페이스 시프트랑 플럭스의 크기를 이용해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혹은 파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 이런 양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가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이내믹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SLK 혹은 델타 L 혹은 에타 L, 다시 말하면 우리 에타 L 곱하기 2 to the 2i 델타 L 페이스 시프트로 정해진 거, 우리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우리 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스캐터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과 같이 다이내믹스가 없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어떻게 포뮬레이트 했는가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로 나온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나 페이스 시프트를 다이내믹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로우 에너지 리밋에서의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우리 그걸 다 배운 다음에는 하이 에너지에서의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